안녕하세요, 만원쌤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강의 독해의 기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독해를 할 때 우선 동사, 전치사, 접속사에 대해서 정확히 바라보면서 문장에서 어떠한 식으로 적용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완전한 문장을 이해하고 그 문장에서 어떤 식으로 해석이 진행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영상부터 보시는 분이 계시다면 1강부터 보시길 추천드리고요. 특히 2강에서 말씀드렸던 품사랑 구조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익히고 이 영상을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공부하는 방식은 중학교 1학년이나 2학년 교과과정을 어느 정도는 알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이나 2학년의 교과과정이라고 한다는 건 흔히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동사에 s나 es를 붙인다. 혹은 동사가 3단 변화가 있는데 현재 동사, 과거 동사, 과거 분사. 그래서 과거 동사에 ed를 붙인다. 아니면 뭐 접속사의 종류, 의문사는 접속사다. 뭐 요 정도 이런 것들만 알고 있어도 제가 이 강의에서 말하는 것들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하는 방식이 꼭 정답은 아닙니다. 공부에는 굉장히 많은 방법이 있고요. 자기에게 맞는 공부 방식을 택해서 연습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제 방식과 맞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에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네, 먼저 동사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를 하고 해석을 해야 하는데요. 동사는 문장의 중심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일단 표기는 동사에 동그라미를 칠 텐데 동사 앞을 주어라고 하고 동사 뒤를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보어도 있고 목적어도 있고 목적격 보어도 있고. 근데 이 강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냥 동사 뒤에는 목적어가 온다라고 생각하시고요. 해석은 주어는 목적어를 동사한다. 네, 그냥 이렇게 해석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어는 뭔가를 동사한다. 주어는 목적어를 동사한다. 그 다음 전치사.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거를 전치사 플러스 명사다 해서 전명구라고 말씀드렸고요. 표기는 가로를 치겠습니다. 이 괄호가 하는 역할, 전명구가 하는 역할은 수식어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무언가를 꾸며주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접속사인데요. 접속사 뒤에는 주어랑 동사가 나와서 종속절을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종속절이라고 하는 것도 앞을 수식해주는, 앞에 무언가를 수식하는 수식어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접속사가 나왔을 때는 새로운 문장이 시작되기 때문에 앞에서 끊어서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전치사가 가로를 치는 거는 알겠는데 과연 어디에서 가로를 닫아야 되느냐? 명사만 나오면 닫느냐? 네, 그건 아니고요. 다음 전치사가 나오면 가로를 닫습니다. 그 이유는 새로운 전치사가 나왔기 때문에 또 다른 괄호를 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사가 나와도 가로는 닫습니다. 그 이유는 동사는 동그라미를 쳐야 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접속사가 나오면 가로는 닫습니다. 접사는 앞에서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치사로 시작해서 가로를 칠 텐데 어디서 끊어진다? 전치사 앞에서 한번 끊어지고 동사가 나오면 동사 앞에서도 끊어야 되고 접속사가 나오면 접사 앞에서도 끊어야 합니다. 그럼 과연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어떻게 실제 독해에서 적용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을 보면 다른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위에 말씀드렸던 것만 보시면 됩니다. 오브라는 전치사가 보이기 때문에 가로를 치겠습니다. 어디까지 가는가 쭉 보다 보니까 try라는 동사가 나왔죠. 그 동사는 동그라미 쳤습니다. 그러면 이 가로는 빌리지에서 끊기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try 뒤에 to 플러스 동사 원형인 흔히 말하는 to 부정사가 나왔는데요. 이것도 너무 신경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뭐 무슨 용법이 있는데 지금은 기본적인 틀을 어느 정도 눈에 익혀야 되기 때문에 to도 그냥 전치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to가 전치사로 많이 쓰이니까요. 그래서 가로를 칩니다. 네, 끝까지 가겠죠. 그럼 try라는 동사를 기점으로 동사 앞을 주어, 동사 뒤를 목적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목적어의 품사는 명사죠. 하지만 여기에는 명사가 없습니다. 가로를 쳤죠? 가로는 수식어구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어가 없으니까 얘를 몇 형식으로 본다? 네, 1형식으로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석을 딱 try까지만 먼저 합니다. 이게 완전한 문장이죠. 1형식으로. 그래서 여기까지만 해석하고
뒤에 있는 이 가로는 수식어구로서 나중에 꾸며주듯이 해석하면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른 마을의 사람들은 노력했다.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끝입니다. 다시 한번. 다른 마을의 사람들은 노력했다. 그럼 이제 뒤에가 꾸며줄 텐데 어떠한 말투로 꾸며주는가? 네, 바로 try를 꾸며준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그러면 try는 시도했다, 노력했다 라고 끝나면 뭘 노력했는데, 뭘 시도했는데 라는 말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to부터 이 same까지는 그 뭘이라는 의미를 담고서 꾸며주면 됩니다.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른 마을의 사람들은 노력했다. 뭘? 똑같은 것을 하는 걸, 또는 똑같은 것을 하려고, 이렇게 되겠죠. 다른 마을의 사람들은 노력했다. 똑같은 것을 하려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원래 try는 뒤에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목적어라고 해서 을를로 끝나야 된다 라는 게 있는데, 을를로 끝내도 되고 지금처럼 어차피 수식어구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냥 이어주듯이 해석을 해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물론 try to 부정사는 뭐뭐 하려고 시도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거를 외우는 것도 중요한데 모든 수거를 다 외워놓지 못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기본만 바라보면서 해석을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드린 겁니다. 그럼 두 번째 문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에서도 can이라는 조동사가 있기 때문에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이 나오죠. 그래서 이 make sure까지가 동사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는 how라는 의문사가 나왔고 의문사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끊어서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조는 계속 파악할 거고요. how 뒤에 여러 가지가 써 있는데 일단 신경 쓰지 마시고요. 위에 말했던 세 가지 동사, 전치사, 접속사만 신경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사 is가 보였죠. 그러면 잘 보세요. 동사가 두 개가 있으면 문장이 두 개가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접속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how라는 접속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제는 동사에 대한 주어를 찾으면 되는데 처음에 나왔던 can measure에 대한 주어는 당연히 you가 되겠고요. is에 대한 주어를 찾아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2강에서 말씀드렸던 팔품사에는 원래는 대명사가 나갔는데 저는 관사를 넣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관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명사의 시작을 알려주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네, 바로 여기에 더가 있죠. 이 더가 명사의 시작이고 동사 앞에 명사가 있으니까 이놈이 주어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간단한 문장이지만 나중엔 더 복잡한 문장을 보게 될 텐데 그때도 바라보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헷갈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해석은 항상 주어 먼저 그리고 동사는 마지막으로 해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문장을 해석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주어가 이렇게 두 개가 있을 때 해석을 전부 다 은는으로 하는 것보다는 주절의 주어는 은는, 종속절의 주어는 이가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주체와 대상을 정확하게 구별하면서 해석하기 위해서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국말로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너는 공부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나는 너는 공부했으면 좋겠어. 근데 이게 네가 공부했으면 좋겠다는 건지 아니면 나도 공부를 같이 하자는 뜻인지 헷갈리죠. 나는 너는 공부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나는 네가 공부했으면 좋겠어. 나는 네가 공부했으면 좋겠어. 네, 틀리죠. 나라는 주체가 너라는 대상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게 정확히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절의 주어는 은는, 종속절의 주어는 이가로 웬만하면 100%는 아니지만 웬만하면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너는 측정할 수 있다. 끊어졌죠? 뭘 측정하는데 궁금해하세요. 뭘 측정해? 공기가 얼마나 뜨거운지 혹은 차가운지. 다시 너는 측정할 수 있다. 공기가 얼마나 뜨거운지 혹은 차가운지. 물론 목적어로 을를로 끝내도 됩니다. 동사 뒤엔 제가 목적어라고 했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사실은 이 how절이, 이 종속절이 목적어를 나타내는 목적절인데 거기까지는 뭐 모를 수도 있잖아요. 이게 목적절인지 명사절인지 이게 무슨 부사절인지 how가 관계부사인지 네,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으로 해도 되지만 목적어인지 아닌지 헷갈리니까 그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종속절이구나, 끊어졌구나, 종속절은 앞으로 꾸며주듯이 해석하는구나, 이것만 신경 쓰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U부터 can measure까지가 일형식처럼 보이는 그냥 완전한 문장이라고 생각하시고요. 뒤에 how부터 나오는 종속절은 앞을 꾸며주는 그냥 수식 어구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말을 부드럽게 이어주는 게 훨씬 더 처음에 공부할 때는 편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너는 측정할 수 있다. 공기가 얼마나 뜨거운지 혹은 차가운지. 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네, 그러면 세 번째 문장으로 한번 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장은 비동사가 나왔는데 그 뒤에 ing가 나와서 여기까지 다 동사가 되겠죠. 이거를 진행형이라고 했습니다. 뭐 능동태라고 그냥 얘기해도 뭐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쭉 보다 보니까 because가 나왔네요. because는 접속사죠. 근데 문제가 because 뒤에 of라는 전치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because of는 전치사고 because는 접속사가 됩니다. 그럼 접속사이면 주어 동사가 나와야 하고 because of라는 전치사는 뒤에 명사가 나옵니다. 혹시 이 부분을 몰랐다면 문법 노트 같은 걸 하나 만드셔서 거기에 이걸 적어 놓고 외우시길 바랍니다. because는 접속사니까 뒤에 주어 동사가 나가고 because of는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가 나갈 거야. 자, 그러면 because of는 전치사니까 가로를 치겠습니다. 다른 건 신경 쓰지 마시고 위에 거 세 개만 신경 씁니다. 쭉 갑니다. 네, received가 보이죠. received는 동사죠. 그래서 동그라미 치면 되고요. from은 전치사니까 가로를 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도 동사가 두 개가 나왔네요. 그럼 뭘 찾아야 된다? 네, 일단 주어를 찾습니다. 이런 식으로. received 앞에 I라는 주어가 있구나. 그러면 문장이 두 개이기 때문에 문장을 연결할 수 있는 접속사가 와야 합니다. 그 접사가 와야 하는데 접사를 못 봤죠. 아까 없었으니까. 그럼 생략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럼 생략되어 있을 때는 어떡하냐? 맨 위에 다시 보면 종속절이라고 하는 놈은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가 나갑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주어 앞에 접속사가 있는 거죠. 그럼 다시 내려와서 I received 앞에 접속사가 있어야 하는데 생략된 형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끊어서 나중에 수식하면서 해석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가로는 because of에서 시작됐던 가로는 service에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because of의 전명구는 앞을 꾸며주면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해석은 주어, 동사, this라는 여기서 명사니까 얘가 목적어 역할을 하겠죠. 여기까지만 먼저 해석합니다. 여기까지가 삼형식으로 완벽한 문장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이 편지를 쓰고 있다. 네, 여기까지가 끝이고요. 뒤에 있는 전명구는 앞으로 꾸며주면 됩니다. 장기간의 딜레이, 장기간의 배송 지연과 나쁜 서비스 때문에.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절 또한 앞에 있는 걸 꾸며주면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배드 서비스를 꾸며주겠죠? 내가 받았던 나쁜 서비스 이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해석은 내가 받았던 까지만 해석하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프롬도 다시 이 리시브드를 꾸며줍니다. 너의 직원으로부터. 다시 한번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나는 이 편지를 쓰고 있다. 장기간의 배송 지연과 나쁜 서비스 때문에 내가 받았던 너의 직원으로부터.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나요? 조금 헷갈리시다면 다시 한번 보면서 천천히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런 식으로 동사랑 전치사랑 접속사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의 해석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교과서라든지 문제집이 있다면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처음에는 좀 어렵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문법적인 부분과 독해적인 부분을 같이 생각하면서 해석을 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거를 한 달 정도 하면서 꾸준히 연습하면 문법과 독해 실력을 동시에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더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번에 너무 많은 것을 하기보다는 하나라도 제대로 공부하면서 차근차근 실력을 올려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이 세 번째 영상이고 그래서 조금 쉬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타겟이 어떤 한 사람을 정해놓고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씩 같이 공부하면서 실력을 올려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만능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